포텐셜 에너지를 도입을 했는데, 그래서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2일 에너지 정리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또 2를 포텐셜 에너지로 표현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미분과 적분 그리고 선적분 이런 거 도입했더니 뭔가 이해하는 게 더 쉬워졌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직접 문제를 푼다고 하지는 않을지라도 이런 수학적인 용어를 더하면 뭔가 얘기가 쉽게 풀리고 이해가 더 쉬워지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를 여러분이 들으면서 바로 수학의 그런 좋은 점들을 맛보고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벡터 미분 연산자라고 하는 것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산자는 대상한테 무엇을 하는 걸 얘기합니다. 미분해 주는 것도, 도함수 구하는 것도 우리가 미분 연산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fx라는 함수가 있으면 그것을 미분해 준다. 우리 그런 얘기 했죠. 그래서 우리 f 프라임 x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 프라임은 미분을 해준다 이런 뜻이 되고, 그 미분을 해주는 걸 어떻게 표시하냐면 dx분의 d 이렇게 표시하면 요거는 미분 도함수를 구한다는 연산자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어요. 연산자입니다. 이 앞에 나오는 거한테 무슨 작용을 하는지를 정해 놓은 거예요. 연산자는 뭐 미분 연산자도 있을 수 있고 둘로 쪼개는 연산자도 있을 수 있고 뭐 다 합하는 연산자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러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에서 중요한 새로운 연산자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미분 연산자인데 그냥 미분 연산자가 아니라 벡터 미분 연산자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미분을 해주고 결과를 벡터로 만드는 거예요. 자, 미분해 주는 건 어떻게 하는 건지 알았죠? 근데 그 미분해 준 다음에 벡터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벡터 미분 연산자를 도입하기 위해서 먼저 또 알아두어야 될 것들이 우리가 이미 아는 것도 있지만 조금 이제 알아야 될 게 더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미분과 도함수인데, 우리 미분과 도함수는 같은 의미로도 쓰이고 다른 의미로도 쓰여가지고 막 혼동됐죠. 이번에 여기서는 변수의 미분과 도함수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f라는 게 있으면 이 f의 변수의 미분 dx가 이게 미분이에요. f의 미분. 그 다음에 여기 도함수는 dx분의 df는 요거는 f라는 x의 함수면 요거 도함수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도함수로부터 미분을 정의할 때는 어떻게 정의하냐면 요게 도함수의 정의입니다. 도함수의 정의란 델타 x분의 델타 f. 요 델타 x는 독립변수니까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종속변수는 요렇게 썼죠. 델타 f가 이렇게 됐죠. 이게 굉장히 작아지면 그러면 이게 도함수가 됐어요. f의 도함수를 구한 거였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그 다음에 요건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었어요. df의 미분끼리의 b. 그래서 요 미분은 f의 미분은 도함수에다가 dx를 곱한 걸 우리가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자 이게 아주 중요한 재밌는 거예요. 자 이걸 갖다 확장을 하는데. 우리 어떤 경우가 있냐면 독립변수가 딱 하나만 있으면 그냥 이렇게 되겠는데 독립변수가 여러 개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공간에서 장의 경우에는 어때요? 장의 경우에는 직선 운동만 하면 또는 1차원 운동만 하면 fx, fr 하나만 쓸 수가 있을 텐데 2차원, 3차원 운동을 하면 여기 f, x, y, z 막 이렇게 써야 되죠. 독립변수가 3개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 요거의 미분은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독립변수가 먼저 2개인 경우를 보도록 하겠어요. 독립변수가 2개일 때는 우리가 이제 노테이션, 표기법을 정합니다. 여기 독립변수가 2개니까 여기다 요거 미분했다는 걸 그냥 독립변수가 하나일 때는 미분하는 걸 이렇게 표시했는데 여기다 표시하기로 하겠어요. 여기 x로 미분한다 이런 뜻입니다. x로 미분한다는 건 y는 가만 놔둔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y는 가만 놔두고 여기는 y는 가만히 놔두고 그 미분을 x만 변해서 이렇게 구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dx, df하고는 혼동이 되니까 어떻게 표시하냐면 이렇게 표시하겠어요. 요걸 갖다가 편미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독립변수가 1개일 때는 뭐 이렇게 안 써도 되지만 독립변수가 1개일 때는 뭐 이렇게 써도 혼동되지 않겠죠. 2개일 때는 나머지는 그대로 두고 x에 대해서는 미분했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러면 y에 대한 미분한 건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가 되고 이거는 이렇게 되고 이거 어떻게 읽냐면 파셜 f분의 파셜 y분의 파셜 f 뭐 이렇게도 있고 이걸 그냥 우리나라에서는 라운드 y분의 라운드 f 이렇게도 읽어요. 이거 라운드 이렇게 읽습니다. 아마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안 읽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많이 그렇게 읽어요.
그러면 두 번 미분할 수도 있어요. 두 번 미분하는데 어떻게 두 번 미분할 수가 있냐면 x만 두 번 미분할 수도 있고 y로 미분하고 x로 미분할 수도 있고 또 y로 미분하고 x로 미분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겁니다. 이렇게. 그랬을 때 처음 미분한 걸 앞쪽에 쓰고 나중 미분한 걸 뒤에 쓰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이미 처음 한번 미분한 걸 y로 또 미분하면 여기 처음 한 거에다가 y만 이렇게 그 차이를 구했어요. 그러면 이건 어때요? x로 먼저 미분한 것을 나중에 또 y로만 미분한다. 이렇게 되겠어요. y로만. 요거 반대로 하면, 요거 반대로 쓸 것 같으면 순서가 바뀌겠죠. 순서가 바뀌는데 사실 우리 또 뭘 증명할 수가 있냐면 여기서는 따로 증명하지 않겠지만 요 미분하고 요 미분은 서로 같아요. 미분의 순서를 바꿔주더라도 값은 변하지 않는다. 똑같다. 요거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분의 경우에는 교환 법칙을 만족한다. 뭐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요것은 x만 미분한 거, 요건 y만 미분한 편미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독립변수가 여러 개인 함수의 미분은 어떻게 될까? 여기 f가 x하고 y인데 요때 d는 이렇게 요거의 미분은 어떻게 표시될까 하는 거예요. 아까 하나일 때는 어땠습니까? fx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됐냐면 한번 도함수에다가 어떻게 하면 됐어요? dx 이렇게 하면 됐어요. 결과를 먼저 얘기하면 요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건 라운드 x분의 라운드 f에다가 dx 더하기 라운드 y분의 라운드 f에다가 dy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게 여기 쓴 거네요. 여기 쓴 거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일반적으로 굉장히 많으면 각각 편미분해줘서 편미분한 도함수에다가 그거의 미분을 곱해가지고 다 더해줍니다. 이거 좀 증명하는 게 필요하겠죠? 근데 시간이 좀 없으니까 금방금방 지나가도록 하겠어요. 증명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기 df를 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자, 둘 다 변했으니까 요것도 변해주고 요것도 변해준 거 빼기 처음 거 해준 게 바로 df가 되겠죠. 자, 요 놈은 뭐하고 같다 이걸 쓰겠어요. 이럴 때 요거를 더해주고 빼주겠어요. 요거 똑같은 거를. 자, 요거 두 번 더해주, 양쪽 x도 더해주고 y도 더해준 건데 여기에 x는 놔두고 y만 더해준 걸 빼주고 더해주겠어요. 그러면 요 앞에 건 뭐가 되냐면 요 빼준 요 앞에 거는 요걸 델타 x로 나눈다면 x로 편미분한 게 되죠. x 편미분한 거. 그러면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x로 편미분한 거에다가 델타 x 곱해주고 요거 이렇게 한 거 되죠. 그런데 우리 무엇을 여기서 써줄 수가 있냐면 요거는 뭐가 되냐면 요 놈은 요렇게 해준 거 여기다 요렇게 해준 거는 아니에요. 자, 요거 달리 여기 x가 있는 거를 y로 해주면 요거는 fxy죠. fxy. 여기서부터 우리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요걸 이용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df 여기에다가 집어넣어주면 뭘 집어넣어줬냐면 요거 대신에 여기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 여기다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이렇게 되는데 요걸 우리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쓸 수가 있냐면 요거는 없어집니다. 요거 미분 두 개 있으면 없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앞에 하나 있고 뒤에 하나 있어요. 그래서 앞에 하나 있는 거하고 뒤에 하나 있는 거 보면 어떻게 돼요? x의 편미분한 거에 델타 x 곱해주고 y의 편미분한 걸 델타 y 곱해준 거죠. 그래서 우리 두 개 있을 때, 독립변수가 두 개 있을 때는 각각 편미분해서 dx하고 dy하고 곱해서 더해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았습니다. 이거 왜 소개하냐면 벡터 미분 연산자를 정의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소개했어요. 그 다음에 벡터 미분 연산자는 이제 미분한 다음에 벡터로 만들어주는 거니까 또 필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배웠어요. 우리 각 좌표계에서 위치 벡터와 변이 벡터를 각 좌표계에서 직각 좌표계, 구면 좌표계, 원통 좌표계에서 표시한 거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각 좌표계에서 좌표는 요게 세 개였고 직각 좌표계는 XYZ, 그 다음에 원통 좌표계는 로파이Z, 그 다음에 구면 좌표계는 R세타 파이였죠. 그랬을 때 위치 벡터는 어떻게 표시했습니까? 각 좌표의 좌표 단위 벡터로 세 항이 됐고 그 다음에 원통 좌표계는 두 항이 됐고 구면 좌표계는 한 항이 됐죠. 그런데 요것의 변이를 구하면 그러면 요 경우에는 직각 좌표계는 x와 y와 z의 단위 벡터는 상수여가지고 그냥 세 항이 이렇게 됐지만 근데 원통 좌표계에서는 어때요? 요건 그대로 똑같아도 요게 어때요? 로가 변했죠. 로가. 그래서 d 로는
로 방향의 단위 벡터는 0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거기 여기 하나 더 들어가야 됐죠. 그 다음에 요건 한 항인데도 요 놈이 두 번 변해가지고 이렇게 세 항이 됐죠. 그래서 변이 벡터는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거 알았죠. 그래서 벡터 미분 연산자를 표시할 때 요거 우리가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아까 그 단위 벡터 할 때 한 거 요거 잠깐 변이 벡터를 단위 벡터로 표현할 때 다르게 된 걸 하기 위해서 잠깐 소개한 거 우리 다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 원통 좌표계에서 밑면은 우리 Z축은 Z하고 똑같았죠. 밑면은 우리 X, Y 대신에 로하고 여기까지가 로였어요. 자, 그러면 벡터 미분 연산자란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미분하면 벡터로 만드는 연산자인데 그래서 스칼라장이 있다고 그랬어요. 스칼라장이 있으면 스칼라장의 미분이 이렇게 표시된다고 할 때 요걸 갖다가 벡터 미분 연산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칼라장을 이렇게 표시했을 때는 이것은 좌표계의 무관이에요. 우리 아까 저 앞에서 R 이거 이렇게만 표시하면 좌표계와 무관이죠. 이걸 직각좌표계로 대표하면 어떻게 됐고 이걸 구면좌표계로 대표하면 어떻게 됐고 이랬죠. 네, 그것처럼 우리 벡터 미분 연산자도 어떤 좌표계로 대표하면 그때 어떻게 대표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아직 대표하지 않았을 때 벡터 미분 연산자의 정의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벡터로 만들었고 그래서 여기다가 변위를 이렇게 곱했더니 요게 바로 종속 변수의 변위가 되게 이렇게 정의를 한 게 벡터 미분 연산자의 정의입니다. 요 델타 요거를 그래서 요거 어떻게 표시하냐면 요거를 델 이렇게 읽어요. 델. 사실은 요렇게 생긴 거, 요거 거꾸로 한 거, 요게 델타죠. 그래서 그리스 문자로 델타의 대문자, 요건 소문자고 요건 대문자죠. 요걸 거꾸로 세워놨어요. 거꾸로 세워놓은 건 그냥 우리 델 이렇게 얘기합니다. 델이 바로 벡터 미분 연산자를 대표하는 문자가 되겠어요. 그래서 요건 벡터예요. 요건 벡터. 그랬을 때 직각좌표계에서는 이렇게 되는데 직각좌표계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독립변수가 x, y, z 3개예요. 그래서 du를 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독립변수가 3개니까 x에 대해서 미분하고 dx, y에 대해서 미분하고 dy, z에 대해서 미분하고 dz 이게 우리가 아까 한 종속변수의 미분의 정의였어요. 그게 이렇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돼요. 근데 직각좌표계에서 이게 뭔지 알죠? 이게 이거단 말이에요. 이거. 그러면 구면좌표계에서 이게 뭐가 되면 요게 될까 하는 걸 생각해야지 됩니다. 이게 뭐가 되면 어떻게 되면 이렇게 되면 돼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x방향의 성분은 라운드 x분의 라운드 u가 되고 여기 라운드 x분의 라운드 이렇게 있죠. 그다음에 y방향의 성분은 라운드 y분의 라운드 u가 되고 그다음에 z방향의 성분은 라운드 z분의 라운드 u가 돼서 요게 바로 요놈하고 요놈의 스칼라 곱을 하면 요게 된다. 요게 바로 벡터 미분 연산자의 정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거 다른 좌표계에도 조금 보면 쉽게 이해될 수 있을지 몰라요. 자, 요거 로자를 잘못 쓴 거예요. 그래서 자, 원통 좌표계에서는 u가 로하고 파이하고 z의 함수죠. 그래서 요 세 개의 함수일 때 du를 구하면 로로 미분하고 파이로 미분하고 z로 미분한 거죠. 자, 요걸 갖다가 원통 좌표계로 대표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원통 좌표계에서는 이렇게 되죠. 요거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놈하고 덧 프로덕트에서 요거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돼요? 요건 괜찮은데 여기는 지금 여기 로가 하나가 있죠. 요 로가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져야지 되냐면 여기서는 요게 여기 와야 됩니다. 요게 와야지. 여기 로분의 1이 있어야지 요놈하고 상쇄돼서 요게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벡터 미분 연산자를 우리 여기 원통 좌표계에서 대표할 때는 똑같이 로하고 라운드분의 라운드가 있는데 요 파이에는 로분의 1이 여기 붙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얘기한 대로 그대로 잘 되겠어요. 그다음에 구면좌표계에서는 어떠냐? 구면좌표계에서는 r 세타 파이가 독립변수니까 이제 이렇게 되겠죠. 되고 나서 이렇게 해주는데 이때는 dr이 뭐가 되냐면 뭐만 보면 되냐면 보니까 이제 여기 단위 벡터하고 여기 뭐가 있냐? 여분으로 여기 있어요. 여기는 r이 있어요. 또 여분으로 r 사인 세타가 있죠. r 사인 세타. 그래서 벡터 미분 연산자의 각 성분에는 거기가 여기 이렇게 나눠져야 되겠어요. 그래서 요놈의 벡터 미분 연산자에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는 r분의 1로 나눠주고 여기는 r 사인 세타분의 1로 나눠줘야지 그래야지 우리 벡터 미분 연산자의 정의 이거하고 딱 맞아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벡터 미분 연산자를
어떤 좌표계에서 대표하지 않을 때는 이게 뭔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쭉식만 쓸 때는. 근데 우리가 실제로 계산할 때 어떤 좌표계를 이용할 것이냐 할 때는 이렇게 제대로 알아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좀 이렇게 들어두면, 요건 이제 우리 나중에 특히 전자기에 가서는 될 벡터 미분 연산자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자, 이런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벡터 미분 연산자는 미분만 할 뿐 아니라 벡터의 성질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요게 벡터면, 자, 여기 어떤 벡터가 있으면 벡터에다가 스칼라가 오면 그냥 이렇게 곱하면 됐죠. 근데 벡터 앞에 벡터가 오면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곱해주든지 또는 이렇게 곱해주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냥 A, F 이렇게만 쓰면 안 되죠. 그래서 요 델도 벡터니까 여기에 스칼라가 오면 그냥 델만 써주면 되겠어요. 근데 여기에 벡터가 오면 여기에 점이라고 하든지 곱하기를 해주든지, 이건 뭐예요? 벡터 미분 연산자를 해가지고 요거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스칼라가 되는 경우예요. 이렇게 벡터 미분 연산자를 벡터장에다가 적용해서 스칼라가 되게 만드는 거를 다이버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델 닷 F 이렇게도 있고 다이버전스 F다 이렇게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뭐냐면 벡터 미분 연산자에다가 F에다가 벡터장에다가 벡터 미분 연산자를 적용을 해가지고 결과가 벡터가 만드는 거예요. 요거 각 좌표계에서 어떻게 대표되는지 우리가 나중에 필요할 때 다시 하겠지만, 요거는 뭐라고 읽냐면 컬이라고 읽어요. 컬은 요거 뺑뺑 돌린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컬 F다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새로운 걸 하나 알았어요. 이렇게 델자가 거꾸로 이렇게 서 있으면 요거는 미분하는 것인데, 미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벡터로도 만든다. 요거만 잊어버리지 않고 있으면 우리 이제 나중에 또 새로운 물리가 나올 때 이해가 굉장히 이제 편해질 수가 있습니다. 요거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몇 번 반복해서 봐가지고 어떻게 되는 건지 이해를 잘 해 놓기를 바랍니다.